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월 11일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준은 10시 45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또 수익 실현한 것도 있고 손절 진행한 것도 있습니다. 또 현금 마련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포트폴리오나 신규 공략주 관련된 부분 리뷰 체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실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참조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익 실현한 것들은 한국콜마를 좀 한 4% 이상에서 수익 실현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가고 있다가 또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매크로가 안 좋아서 한국콜마를 갖다 예를 들면 정리했냐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다시 공략하고 싶은 종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손절 종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할 건 어떤 종목을 하는 것이 좀 우리한테 좀 더 좋을까 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선택 결정을 또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저는 그래서 HD 현대마린솔루션하고 한국콜마 둘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중복 포트폴리오 이렇게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저는 LS마린솔루션하고 강원전선이 좀 나름 그래도 중복이에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LS마린솔루션 선택했고요. 사실 두 종목 다 사실 안타까운 종목이긴 합니다. 또 LS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시 공략을 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저점에서 다시 또 공략하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전선하고 변압기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조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쉬는 타임을 또 뭐 확실히 쉬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오전에 체크 안 한 종목들 같이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좀 평단 조절한 종목도 조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 정리하고 손절 처리한 종목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잘 가고 있다가 오늘 뭐 이렇게 눌렸는데 어제 오늘 눌린데 시그널 자체는 배드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 뭐 이게 한국전략하고 비슷하게 모양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 아래쪽에서 다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잡힌다라고 한다 그러면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는 한 4.2% 정도 플러스가 나왔고 이거 비중에 의해서 이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거의 80% 가까이 됐었는데 요 녀석을 갖다 정리하다 보니까 대략 보면 저는 항상 오늘 당일 계좌에서 플러스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익금으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 좀 필요하신 시점은 분명히 맞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또 털어주고 가야지 몸이 또 가벼워진다. 그래서 내가 또 공략하고 싶었던 종목들 중에서 처리 못한 것들, 평단 조절할 수 있는 것들,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캐시 마련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또 뭐 한 5% 이상 올라갔을 때 여러분 지금 짧게 치고 또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가는 것들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나 이거나 그렇죠? 익절을 하나, 수익 실현 5% 이상에서 하나, 그렇죠?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를 갖다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전략들도 나쁘진 않다라는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HLB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왔는데 계속해서 지금 뭐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사람 따라 15에서 한 18%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아침에 또 쭉 치고 올라왔다 또 빠지고 상당히 장이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럼 어쨌든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일단 어제 50%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나 기다리려고요. 이거 하나는 생각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더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HLB 우리가 80일 전략으로 투자했는데 에이 나가리다. 그래도 적어도 50%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방으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저는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항상 FDA 승인 이슈가 있는 거 이거는 항상 이런 마지막 막판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실제로다가 아마 3월 20일 쪽으로 더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네, 더더욱 더 심각해지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의한양이 작년에 우리 렉나자 FDA 승인 나오는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드리블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나는 지금 진짜 못 견디겠어라고 한다고 그러면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마린 솔루션, 뭐, 나름 우리가 여기서 잘 잡고 올라와서, 지금 주가는 잘 올라와서 자리전 잡고 있는데, 이 정도 파형이면 제 생각에는 뭐 아주 매너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까지. 아직 우리가 충분히 시간적 여유도 있고, 이 종목이 예를 들면 공매도가 터질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업황이 좋으면 계속해서 몰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괴롭히지 않는 조선업, 우리 생각을 좀 해보자. 조선하고 제가 볼 때는 방산 쪽은 트럼프가 괴롭히지 않는 분야이고 변압기는 관세도 조방변원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또 고점에서 눌리지 않고 있으니까 들어가겠죠 뭐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음에 공략할 수 있는 건 뭐 변압기 쪽하고 지금 반도체 쪽이 상당히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좀 모니터링은 좀 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틈새틈새 노력하면서 계속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대마린솔루션도 5% 이상 수익 구간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내가 정리하고 싶으면 정리하고 다시 밑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것까지 즐기려고 하신다면 그런 전략을 펼쳐나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포트폴리오를 갖다 같이 어떻게 만들어서 유지해 나가야 되니까 계속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하고 드리블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계속해서 드리블 해서 가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엔진, 비중이 높지 않고 트레이딩 포인트 잡았는데, 승부수는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되는 구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 정도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안 좋을 땐 통상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많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눌림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HD 현대마린 솔루션 뭐 이렇게 진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조금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수익 실현을 해줘도 된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 엔진 쪽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맛을 못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한번 드리블 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좀 내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조선업 같은 경우는 3월 말로 갈 때, 특히 3월 20일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주의를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리 또 공매도 때문에 겁이 나서 조선업 관련돼서 높이 올라간 것들 관련돼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주자가 뭡니까? 한화 시리즈예요. 사실은 지금 뭐 하나 오션부터 시작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경동나비에 뭐 지금 정도쯤면 계속해서 이 아래쪽에서 받쳐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뭐 우크라이나 재건, 종전, 협상 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좀 잘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조금이라도 올라치면서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워낙 또 매크로 안 좋으니까 뭐 허기야 경동나비언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드리블해서 가는데 오래 걸릴 거라 말씀드렸으니까 조금만 더 길이 가시죠. 기다릴 건 기다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제가 평단 조절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기준가제가 122,2천원이잖아요. 그 비중도 높지 않잖아요. 여러분 비중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40% 이상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통상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럽 아마케 있지 않겠습니까? 랭라자 이슈가 뉴스 정도는 지금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매수가 좀 땡겨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상황들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는 우리가 체크를 좀 잘 해주면 돼. 여기가 깨져버리면 그때는 뭐 손절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구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드리블을 해야 되는 단계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평단 조절 아직 안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평단하고 지금 현재 주가하고 기가 차이 나야 한 1200원, 14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왜 이걸 가지고 굳이 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라서는 여러분들 굳이 평단 조절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막 시초가에서 막 저점 떨어질 때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 그러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건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뇌피셜을 잘 작동시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격차가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단 조절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현재는 그렇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종목 처음에 얘기 드릴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 비중이 높지 않아야 됩니다. 20% 정도 들어가 있는 게 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열어두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뭐 연속 이틀 뭐 봉수로는 양봉인데 매수가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주가가 오르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낮은 구간이라구나 생각하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매수를 들어오긴 하는데 자 그런데 급락하고 어떻게 돼요? 나름
그죠? 지금 양봉이 처음 들어와 있는데 저기 걸쳐 있는 거 저걸 하나로 합쳐 보시면 첫 번째 양봉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해 보고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어디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커버링 다 가능합니다. 요거 뭐 11만 원대 초반에 여러분들 잡혀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1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평단 조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뭐 10만 5천 원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여기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여기 이거가 여기 라인이잖아요. 제가 볼 땐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다. 너무 쫄지 말자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 바이오 쪽에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제가 일부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미국이 고용지표 안 좋고 경제지표 안 좋으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없다. 그 덕을 또 볼 수 있는 게 또 바이오나 제약 쪽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맞다. 왜냐하면 장부를 갖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알테오전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버틸 땐 버텨주자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중이 만약에 80%만 이렇게 간다고 하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거가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전 GS 리테일 비중은 100%가 이미 들어가 있고요. 추가로 더 들어가서 150%까지 확대할 생각이다. 그래서 오버웨이트 시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승부를 걸 거예요. 어차피. 그죠? 지금 현재의 기준가에서도 큰 문제도 없고,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아래로 눌리는 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비중 확대는 하고 있진 않은데 기다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뭐 트럼프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업 내부적으로 아무 사고만 안 치면 되는데 최근에 또 홈쇼핑 사고를 쳤기 때문에 조금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것 뿐이죠. 올라올 듯 했는데 맛을 좀 보내버린 거 있는데 제가 볼 땐 올라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지금같이 이제 장이 혼돈스럽고 이럴 때 또 하나의 또 승부주가 될 수 있는 게 이 녀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어둔 것들이고요. 다른 것들도 한번 공략으로 좀 생각을 해서 갔던 것들은 중간중간에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대부분 정리를 하고 GS 리테일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들하고 샘플링 개념으로 해서 이거 제가 한번 드립을 해서 여러분들 탈출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손절각인데도 불구하고 또 BSK 홀딩스 진행할 때도 제가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요 오늘 여러분 평단 조절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9만 9천 원까지 일단 낮췄고요. 현재 비중은 50% 정도 됩니다. 한 번에 확 내려왔죠. 이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평단 조절할 필요 없다. 중간에 끼인 양봉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또 이야기 드렸고요. 자, 근데 오늘은 양봉은 여기 매수 하단이거든요. 여기선 또 잡아주는 게 전 좋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매수 매도 공방인데요. 오늘 제가 볼 때는 급락했던 거 내는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는 뭐 좀 본격적으로 잡아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점을 갖다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원점 무너뜨린 이 자리부터 또 221 이동평균선 하방으로 내려왔고 241 이하로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부터는 양봉 보시면서 또 십자봉도 괜찮습니다. 저는 평단 조절을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내려왔어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낮추면은 비중이 뭐 평단이 확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19만 원까지는 제가 볼 땐 맞출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시간 두고만 기다려주면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적도 좋고 또 시장 독점적 위치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볼 땐 반등이 올 수 있는 시간만 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구간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직전에 6개월 이 구간에서는 다 이거보다 높거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19만 원 정도면은 직전 6개월을 보유하신 분들보다 다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전 충분히 이것까지 계산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으로 다 진행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뭐 저랑 같이 한번 승부 내보실 분들이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양봉 보일 때마다 다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단 조절 잘못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닥 잘못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땐 어떻게 얘기해 드리는 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스터디 차원도 있긴 하지만 이야기 드려보면 계속해서 무엇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죠? 여기 이제 나오다 중간에 낀 거 이건 100% 스킵이에요. 여기서 들어간 건 정말 미련한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양봉이긴 한데요. 무슨 양봉입니까? 예, 위로 당겨주는 양봉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22등평균 하방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것들은 아래쪽에서는 좀 2단 하락까지 다 대부분 들어왔거든요. 원점 타격 부분도 뭐 무너뜨렸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부터는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는 제가 조금 비중 한 30% 정도 더 담아주면 19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우리가 또 평단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뭐 나름 그래도 편안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드리블해 나갈 수 있는 구간까지 진입시켜 놓을 수 있는 거죠. 뭐 물타기 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하게 되면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무 때나 물타면 평단 조절이 잘 안 돼요. 처음에 포인트 딱 잡고 평단 조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상당히 중요해요. 비중 뭐 25%, 뭐 20%든 30%든 처음에 들어갈 때 보통 더블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중이 한 25%였어. 그럼 25% 정도 물량을 금액으로 하셔야 돼요. 주수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금액으로 들어가야지만 딱 첫 번째 거는 2분의 1 토막이 딱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평단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평단가가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수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평단 조절 들어갈 때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 제가 저 차트 모양상에서 다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잘 해보시는 거. 그게 노하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드디어 저 평단 조절했습니다. 아침 일찍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83에서 낮췄습니다. 네, 괜찮죠? 이제 82까지, 812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비중이 거의 80%까지 꽉 차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려 갈고요.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더는 뭐 손을 안 댈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 구간이면 여기 이 정도 구간이면 직전으로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이 뒷부분, 이 부분을 다 봐더라도 저보다 비싸게 매수하신 분이 저는 90%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직전 거의 3년 다 본다 하더라도 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충분히 하락한 구간에서 더 던질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던지면 뭐 그래. 그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야, 이거 이 정도면, 야, 던져서 의미가 없잖아. 그걸 그냥 여기서 쫄아가지고 던지고 그러는 것들은 정말 단타 치내시는 분들이라 생각하고요.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여기 10만원 정도 오지 않으면 절대 못 던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걸. 네, 직전에 보면 우리가 보통 고점이 보면 11만원에서요, 13만 5천원 이 구간에서 예를 들면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지금 에어컨도 잘 팔린다고 해요. 특히 이제 스탠드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LG 휘센 잘 나간다고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뉴스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매수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진짜 낮은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 관련된 부분도 제가 볼 때 소식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때가 12월 말하고 1월 초쯤에 이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신청은 1월 달에 한다고 했으니까 한 100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 달 정도쯤엔 가시적인 그런 것들은 답도 나올 거고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또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 여름이 다가오고 그리고 실적 자체도 어땠습니까? 4분기보단 1분기가 훨씬 더 좋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관세 정책만 아니면 그 부분만 해결되고 나면 오늘도 뉴스에 나온 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애널리스트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3월달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혼란스럽긴 하지만 이 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 미국 주가도 반등이 올 수 있다라고 한다. 이런 표현인데 거기서 핵심 표현이 뭐냐면 관세 정책에 대한 가시적인 그 그림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 못 올랐던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가는 것들이고 LG전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 믿고 가시면 좋은데 적어도 언제 전까지는 답을 줘요? 8월달 전까지 해서 답을 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은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장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3월달 혼돈회장,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변경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뭐 우리만 그렇습니까? 지금 테마로 올리는 건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따라갈 수 없는 거랑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 수익을 좀 내신 분들이 뭐 조선하고 그다음에 원전하고 그다음에 방산 이쪽에서 보유하신 분들께서 조금 수익이 나신 건데, 조선도 그렇게 많이 수익 나시진 않았을 거예요. 방산 쪽에서 조금 내신 분들이 계시긴 할 텐데, 그거 너무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지금 따라갈 만한 이유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좋아도 즐거운 마인드로, 때로는 버틸 땐 버티자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